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르미입니다. 최근에 제 삶에서 업데이트된 생산성 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생산성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고민이 정말 많았거든요. 저는 이제 3년이 넘게 거의 집에서 일을 했고 혼자 일을 했거든요.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몸소 깨닫게 된 생산성 높이는 방법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집중과 비우기입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가장 첫 번째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휴식하기입니다. 나는 생산성 높이러 왔지 쉬러 온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팁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물론 이 팁으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고요. 우리가 업무를 진행하는 초반에는 집중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 집중력이 현저하게 하락합니다. 적절히 쉬어주는 시간을 가지면 집중력을 다시 끌어올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저는 이 휴식의 중요성을 이제 깨달았지만 예전에는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낭비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한번 공부를 시작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건 말건 그냥 계속하는 그런 주의였어요. 뭐 다른 사람한테 배운 적도 없으니까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 휴식 시간을 꼭 챙기면서 허리 건강도 챙기고 집중력도 챙기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바로 포모도로 활용하기입니다. 이 포모도로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탈리아어로 토마토가 포모도로인데요. 시간 관리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방법론 창시자인 프란체스코 시릴로께서 토마토 모양의 주방 타이머를 가지고 25분 동안 공부하고 5분간 쉬는 그런 방법을 바로 포모도로라고 말하는데요. 내가 뭐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막 좋아하는 연예인의 근황이 궁금해요. 내 친구가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런 생각이 퍼뜩퍼뜩 나거든요. 근데 타이머가 계속 흐르고 있으니까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방해 요소가 저절로 차단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5분 동안 쉰다고 했잖아요. 그 쉴 때는 가능한 모든 자극을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뭐 쉴 때 뭐 유튜브를 본다던가 이러면 휴식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 유혹을 참기가 또 쉽지 않은데요. 제가 하고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휴식 시간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있으면 정신이 맑아지고 상이 뚜렷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도 있고 몸을 움직이면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춤추고 싶을 때 그냥 막 춤을 추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무조건 열심히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무조건 열심히보다는 똑똑하게 그리고 즐겁게 하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내 꿈은 놀면서 사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정신과 의사분이 알려주는 편하게 쉽게 즐기면서 놀면서 인생에 원하는 바를 이루는 방법에 대한 책인데요. 여기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기존의 방식을 그냥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편한 방법이 있는지 또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자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다양하게 찾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 책의 내용까지 나눠봤습니다. 우리 놀면서 살고 싶잖아요.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놀 때는 놀자고요. 두 번째는 바로 걸러내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생산성이 좋아봤자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일을 그 시간에 한다는 거는 굉장한 낭비죠. 이 일이 나한테 정말로 필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성찰이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고요. 그 일이 정말 나한테 중요한 일인지 또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저는 블랙저널이라는 다이어리 체계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따가 또 블랙저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나한테 중요한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나한테 중요한 일이 뭔지 알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나에 대해 관찰하고 성찰하고 반성하는 게 중요해요. 이때 하나의 방법으로 기록하고 일기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기를 쓰는 과정을 통해 나를 알아보고 나를 알아보면서 나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과 관심 정도는 한정되어 있죠. 나에게 소중하지 않은 것들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바로 제한하기입니다. 나의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한하거나 내가 어떠한 업무를 할 때 시간을 제한해 놓는 방법이에요. 가장 먼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의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한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계속 울리는 카톡 소리라든지 자꾸 손이 가는 핸드폰을 나한테 보이지 않는 곳에 두거나 하는 등으로 나에게 방해되는 것들을 제한하면 집중력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 쓰기라든지 유튜브나 클래스 답글 달기 등등 알림이 자주 오는 일들은 정해진 시간에만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메일은 매일 아침 작업 시작 전에 확인을 하고요. 클래스랑 유튜브 답글 달기는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해 놓지 않으면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이 자잘한 업무에 밀려서 또 집중력이 또 흐트러지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내가 그거를 확인해야 하는 그런 작업들은 일주일에 시간을 정해서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번째는 바로 벗기입니다. 벗기, 바로 잠옷을 벗기입니다. 이 정해진 업무 시간이 없는 프리랜서 분들은 이 삶과 일의 경계가 허물어지기 쉽습니다. 하루 종일 신경을 써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번아웃이 쉽게 오고 쉽게 지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삶과 일을 분리하는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바로 옷을 갈아입는 의식을 통해서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업무를 시작할 때는 잠옷을 벗고 일상복을 착용하는 그런 의식을 통해 이제부터 내가 업무를 하겠다라고 나에게 신호를 보내는 과정이 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슈퍼헤빗이라는 책에서 습관을 자극하는 신호 혹은 루틴이 있다고 나옵니다. 말하자면 내가 습관적으로 업무를 할 때마다 일상복을 착용한다면 그 일상복을 착용한다는 의식이 신호가 되어서 습관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비슷한 효과로 공간을 분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방이거나 집 안에 있어도 쉬는 공간과 업무 공간을 따로따로 분리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이 모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 생각을 해서 하루 종일 피곤한 그런 상태로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집에 있어도 그냥 누워 있어도 쉬지를 못하니까 금방 이렇게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굉장히 지치는 상태가 계속되었는데요.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는 이 머리에 스위치를 넣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 업무 모드 스위치, 온오프 스위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일이 모두 끝났음에도 일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들면 일단 눈을 감아요. 눈을 감고 이 찝찝한 기분의 원인이 무엇인지 일단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 무슨 일을 해야 하는데 까먹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찝찝한 거였어요. 그러면 다이어리에 적어놓거나 알림을 설정하는 등 나한테 신호를 줄 수 있는 거를 남겨놓고 까먹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찝찝한 기분을 처리를 하고 눈을 감고 생각을 비우는 명상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업무 스위치를 이렇게 꺼놓는 상상을 하면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구 활용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오늘 총 4개의 도구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블렛 저널, 구글 캘린더, 노션, 포모도로 앱입니다. 가장 먼저 블렛 저널입니다. 이 블렛 저널은 그냥 다이어리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빈 다이어리랑 기호를 이용해서 빠르게 정보나 내 인생을 정리하는 그런 체계이고요. 저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이 블렛 저널을 이용해서 내가 할 일을 정리하고 내 생각을 정리하곤 합니다. 다음은 구글 캘린더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번 주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도구인데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블렛 저널의 창시자 라이더 캐롤님께서 영상에서 소개했었던 도구입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나서 똑같이 실천을 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구글 캘린더를 이렇게 키면 하루가 이제 쭉 시간별로 정리가 됩니다. 확정된 업무를 오늘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오늘의 스케줄을 쫙 구글 캘린더에 정리를 합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그리고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달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캘린더에서 표시할 때는 업무별로 색을 다르게 표시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구글 캘린더 쓴 지 이제 3일 됐지만 이걸 쓰기 전과 후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여러분께도 추천해드리고 싶었어요. 다음은 노션입니다.
아마 우리 도르미 채널 구독자분이라면 노션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올인원 워크스페이스 노트 앱이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개인적인 인생과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독서 기록이라든지 가계부라든지 업무적으로는 이 영상을 기획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찍고 있는 영상도 노션으로 다 기획을 한 거예요.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앱이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카드에 남겨놓겠습니다. 네, 마지막 도구는요, 바로 포모도로 앱입니다. 타이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앱의 이름은 포모도로 앱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정직하죠. 이 정직한 이름 그대로 광고도 없고 꼭 필요한 것만 들어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앱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굉장히 깔끔한 인터페이스가 있죠. 포모도로를 시작할 때 이 화살표를 누르고 25분이 지나면 알람이 옵니다. 알람이 오자마자 휴식이 시작되게 설정할 수도 있어요. 오른쪽 위에 메뉴를 들어가 보면 포모도로를 몇 분 할 건지, 쉬는 시간을 몇 분 가질 건지, 배경 색깔도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걸 켜놓고 하기 때문에 눈에 안 띄게 하기 위해서 검은색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타이머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편집할 때도 이 포모도로 사용할 겁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생산성을 높이는 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 5가지가 있었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휴식하기, 걸러내기, 제한하기, 벗기, 그리고 도구 활용하기. 이걸 총 정리를 하자면 집중과 비우기로 설명이 됩니다. 내한테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집중할 시간을 딱 정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한다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제가 정말 3년 동안 몸소 체험하고 시행착오를 겪은 꿀팁들이니까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때 알았다면 더 공부를 열심히 했을 텐데 말이죠. 또 원하는 컨텐츠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